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재 팀장입니다. 이날은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 사전점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볼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서둘러 일찍 나왔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사전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함께 준비물, 그리고 어느 곳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통 사전점검 할 때는 편한 복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오후에 고객님과의 개인 미팅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입은 거고, 사전 점검을 앞둔 분들이라면 편한 복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점검 관련해서 내부 영상 촬영을 하기 전에 우선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해보고 이상 있는 부분은 스티커와 메모를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촬영했거든요. 영상에 나온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 기준이라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여기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여기도 확인해야지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단지에 도착하면 우선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별로 열 체크와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처로 향합니다. 자, 접수처에 들려 체크리스트를 받았다면 안내 직원분의 동행하에 분양받은 세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자 부분을 체크해 봅니다. 이번에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 준비해온 준비물은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한 카메라, 핸드폰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자 부분을 체크하기 위한 스티커와 포스트잇, 가구 배치 치수 확인을 위한 줄자 혹은 레이저 줄자와 평면도, 콘센트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핸드폰 충전기, 욕실 바닥 경사 확인을 위한 바구니, 시공된 마감재를 비교 확인하기 위한 분양 카탈로그, 마지막으로 미니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굳이 이것까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에 맡기지 않는 이상 각자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자 부분 및 보수할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 나온 하자 부분은 저희 집 기준이라는 점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세대 현관 전실부터 살펴볼게요. 현관문 도장 및 도어로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현관문이 잘 닫히는 것도 확인합니다. 전등 외관 상태 및 자동 센서 작동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렇게 긁힌 부분이 있는지 현관문 위아래로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타일이 균열이 갔거나 파손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마감 상태가 불량인지 확인해 봅니다. 보통 바닥 타일과 걸레바지 사이에 실리콘을 쏘던가 해서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면 체크해 줍니다. 신발 수납장을 모두 열고 닫고 하면서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수평이 맞는지, 찍힌 부분은 없는지, 쓸데없는 구멍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전신 거울이 부착되어 있는 신발장도 확인해 봅니다. 거울 부착 상태 및 파손 유무를 체크하고 내부 수납장의 수평이 맞는지, 찍힌 부분이나 불필요한 구멍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차단기를 열어 전체 소등 및 점등을 확인해 보고 각 공간들마다 전력 차단을 확인해 봅니다.
팬트리 공간이 있다면 그 문을 열고 닫고 해서 수평 수직을 확인하고 바닥 마감 및 선반 수평 상태, 그리고 조명 외관까지 확인합니다. 여기도 바닥 타일과 걸레바지가 만나는 공간에 마감 처리가 불량이네요. 이 부분도 체크해 둡니다. 그리고 선반에 나사못 피스가 제대로 박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반듯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불규칙하게 박혀 있고 튀어나와 있다면 물품이나 옷 등을 보관하고 옮길 때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제 주방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상하부장을 열고 닫고 해서 개폐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 선반의 수평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선반이 놓아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구멍이 3개씩 양쪽에 다 뚫렸는데도 수평이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시공 불량이죠. 이 역시 체크해 둡니다. 상하부장을 열고 닫고 하면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개폐 상태가 불량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후드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싱크대 배수구 혹은 세탁실이나 욕실 배수구도 꼭 확인해 줍니다. 간혹 공사하고 나서 남는 자재들을 여기에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자라기보다는 새 집인데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확인하고 처리하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주방 창문 상태도 확인해 주는데 특히 잠금 장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주방 조명도 확인해 주고요. 주방 옆으로 연결되는 발코니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도 기본적인 바닥 및 벽, 천장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도장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해 줍니다. 자, 이어서 거실을 살펴볼게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벽, 천장, 그리고 바닥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벽이랑 천장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반면 바닥에는 보양지가 덮여 있어서 확인이 힘들어 보이네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선 샤시 시공 상태를 확인합니다. 깨지거나 금이 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조명 기기는 분양 당시 약속된 상황과 동일한지 확인해 봅니다. 샤시를 볼 때 외관 상태가 양호하다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열고 닫고 할 때 개폐 기능은 양호한지, 안전바는 잘 고정되어 있는지 디테일하게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 못한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양지가 덮여져 있네요. 복도를 시작으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3개의 방 모두 바닥에는 이렇게 보양지가 덮여 있습니다. 사전 점검 때 바닥 상태는 무조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양지 유무를 두고 입주민과 업체 간의 의견 대립이 상당한데요. 보양지가 덮여 있다는 건 분명 바닥 마감재를 보호하기 위해 덮여 있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입주하기 전 사전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될 바닥 상태는 언제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접수처에 물어보고 관련 업체에 물어도 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잔금 납부일이나 입주 전 일주일 전후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잔금 납부일이라고 하면 입주일인데 만약 입주 전에 바닥에 하자가 있다면 그럼 그 바닥 공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획된 입주 일정에 맞출 수 있냐고 되물으니까 죄송하다,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라고 하더군요. 사실 바닥 마감재 보호를 위해 보양재를 덮어놓은 건 이해는 됩니다만 업체 측에서 신발 대신 실내화 착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각 세대별로 덧신을 준비해 두었더라면 굳이 보양지까지 덮을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럼 사전 점검 때 바닥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접수처에서 하는 말이 스크래치 및 파손 등의 이유로 원칙상 보양지를 덮어놨다고 했는데, 접수처의 양해를 구하고 보양지를 살짝 올리니까 그 아래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사는 기본이고 칼날까지도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청소 마감까지는 당연히 바라진 않죠. 다만 이런 날카로운 자재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보양지만 덮어놨다고 해서 바닥 마감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 위를 걷다가 혹시나 나사라도 밟는다면 바닥의 스크래치는 물론이고 손상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이어서 방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안방입니다. 기본적인 바닥, 벽, 천장은 물론이고 조명 상태도 같이 살펴봅니다. 혹시 곳곳에 찍힌 자국은 없는지,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발코니 역시 바닥 타일 마감 상태, 벽과 천장의 도장 상태, 그리고 문 개폐 기능 및 긁힌 부분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안방 안쪽으로는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이 위치해 있는데, 우선 드레스룸을 살펴볼 때는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소음이 나는지, 수직 수평이 맞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를 살펴보는데, 이렇게 시스템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나사못, 피스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납장 내부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어서 화장대를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 상판에 긁힌 부분이 없는지 외관 상태를 살펴보고, 수납장 문을 열어 곳곳에 불필요한 구멍은 없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그 외에도 서랍장을 모두 열고 닫고 하면서 찍힌 부분, 파손된 부분,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같이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욕실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닥 및 벽 타일에 금이 갔는지 외관 상태는 물론이고 천장, 환기구, 환풍기 작동 이상 유무, 그리고 바닥에 물 빠지는 경사도 확인 역시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태가 불량인 경우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어느 정도 외관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럼 이제 바닥에 물을 부어줍니다. 가지고 온 바가지에 물을 담고 바닥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배수구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이 배수구 쪽으로 흐르지 않고 중간에 고여 있다면 체크리스트에 꼭 체크하시고 보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다른 방들도 살펴볼게요. 조명 작동 상태는 물론이고 벽, 천장, 바닥 상태 역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선 외관 상태, 그러니까 긁힌 부분은 없는지,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수납장을 모두 열고 닫고 하면서 개폐 기능을 확인하고 곳곳에 불필요한 구멍은 없는지, 그리고 수평 상태는 맞는지도 같이 확인해 봅니다. 샤시 확인도 중요합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개폐 기능을 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잠금 장치도 같이 확인해 봅니다. 이어서 전체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안전바는 잘 고정되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봅니다. 이렇게 각 공간들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체크했다면 마지막으로 쭉 돌면서 전기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가구 배치를 하기 위한 치수 확인을 합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구입한 양반향 레이저 줄자인데요. 편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각 공간들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전기 확인과 치수 확인을 했는데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본인이 편리한 동선으로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치수까지 확인했더니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영상 촬영까지 한 3시간 소요된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같이 체크하면서 메모한 리스트입니다. 자잘자잘하게 보수할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큰 하자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업체 측에 접수할 체크리스트에 옮겨 적으면 끝! 이상 사전점검 후기 영상이었습니다.